수익 쭉쭉 치고 올라가줄 다음 선수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섹터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조방원 쪽이다. 네, 좀 그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대피로 할 수 있는 게 조방원 쪽이지 않나. 그 중에서도 저는 원전 한신기계를 좀 골라봤습니다. 예.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제 뭐 공기압축기 전문 업체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서 오랫동안 원전 설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필수적인 장부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나라 주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제품을 공급한 이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한신기계 공기압축기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선이나 발전소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풀이 무급류라고 하죠. 이 오일풀이 컴프레서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제 오일프리 컴프레셔를 납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이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결국 원전 부품 같은 경우에서는 신뢰성이나 아니면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만 좀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경험이 가장 많은 이제 기업을 좀 꼽자면 저는 한신기계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 이제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뭐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한 번씩 좀 튀어졌는데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 테마 쪽으로도 상승을 많이 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신기계를 차트를 함께 같이 보시면은 이번에는 재무제표 말고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또 이제 대마이평을 또 다운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 기준봉 하나 형성이 되고 나서 급등 나왔었죠. 사실상 한신기 같은 경우에는 영욱시대 가족분들이 이날에 종가 베팅하고 나서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익 보고 나왔으면은 결국 절반 이상까지 빠졌을 때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혹은 좀 아쉽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음봉이 아니었고 양봉으로 끝났으면은 사실상 시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겠죠. 하지만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절반 이상까지 빠졌을 때 한 번 더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사실상 지금은 뭐 수익 구간일 수 있죠. 영시대 가족분들은.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즉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온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해소되고 이래서 올라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로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앞서서 시장에서 시황 이야기 해드릴 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보고서를 낼 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서도 기업 분석을 보시면 잠시만요. 한신기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이제 적자폭을 흑자로 좀 기대를 하면서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한번 흑자로 가주면서 지금 보시면 유보율 측면에서 제가 1000% 이상의 150% 이하가 적절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보시면은 사실상 3대1 비율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지금 453%에 대한 유보율을 갖고 있고 41%에 대한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3대1 비율이 맞아 떨어진다? 저는 오히려 한신기계가 이 유보율 측면에서는 단단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금 한신기계를 보면은 안정성 지표거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뭐라고 했죠? 결국 유동 비율이 얼마나 많냐에 대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연간으로 봤었을 때도 2024년 이제 12월 달에 봤었을 때도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굉장히 많아요. 앞서서 이제 제가 대한유팜 설명드릴 때는 사실상 부채 비율이 2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에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 무방하다라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유동 비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서는 200%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200%를 초과했어요. 앞서서 이 장대의 길이는 지금 유동 비율에 대한 길이는 앞서서 대한유팜이 더 길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은 안정성 지표는 200%를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에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는 사실상 원전 관련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튼튼한 회사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서도 늘 그랬듯이 우리가 뭔가 이슈를 알고 있고 물론 맞습니다. 이 한신기계나 원전 관련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재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냐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이나 방산, 원전 쪽으로 제가 이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그런 섹터로 분류를 하자면 결국엔 조방원이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좀 안정적으로 이전에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매수 누적이 좀 쌓여 있는 종목으로 보자라고 할 때 저는 오히려 한신기계 같은 종목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신기계 한번 들어봤고요. 역시나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목표가는 일단 4,350원으로 좀 짧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AS 드릴 거긴 하지만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4,350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 물론 이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 약간 눌렸을 때 다시 한번 2차 매수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봉 형성되고 나서 2,990원으로 그보다 좀 낮은 2,99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